오늘 하루 한 이슈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우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슈를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헬로우 키워드 헬마우스입니다. 그 특별한 능력이에요. 당구 치는 것 같아요. 한 큐에 그냥 다 감사합니다. 해결해버리는. 자,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오늘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어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조치, 이거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그러면 좀 더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는 건지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약자로 줄여서 트립스라고 하는데요. 트립스. 예, 1995년에 국제무역기구인 WTO에서 지적 재산권을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보호하고 조치하기 위한 네. 그런 어떤 협정을 만든 게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네.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인간이 어떤 그 활동을 해가지고 창조적 활동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낸 거, 그 결과물이 이제 지적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뭐 지식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창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특허권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될 것 같고 네. 뭐 소설가다, 뭐 만화가다 그러면 이제 그 저작권들도 다 지적 재산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보호를 제대로 안 해주게 되면 인간이라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한테 뭐 돌아오는 게 없으면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봤자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이 그걸 채가버리면 네. 그대로 베껴가지고 똑같이 팔아먹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열심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필요가 없게 된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그 옆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예. 한 20여 년 동안 그걸 많이 당해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바로 중국에서 이제 베껴다가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시장에 팔아먹으니까 네. 이제 우리의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이 침해를 받아왔다라고 예.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걸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 책 해적 출판한다든가, 그렇죠. 예, 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무단 네. 복제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얻어맞았죠. 그렇죠. 일본 제품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해체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판다든지 네.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한 게 이제 지적 재산권 보호 활동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인간의 어떤 건강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의료 약품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훨씬 더 논쟁적인 이슈가 됩니다. 네.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제약회사가 자기네도 힘들게 개발하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개발한 기술이니까 이 약은 싸게는 못 팔겠다. 비싸게 팔겠다. 네. 우리가 이걸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눈 뜨고 죽어가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생명윤리의 어떤 논리와 그렇죠. 지적재산권의 논리가 충돌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두 번째 키워드 예. 도하 선언입니다. 도하선언. 그러니까 WTO가 처음에는 이 지적재산권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트립스를 만들었다면 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이 도하 선언입니다. 네. 공식 명칭은 트립스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이니까요. 트립스를 보완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각 국에서 각 나라에서 굉장히 긴급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처음에 만들었던 그 트립스 조항,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허.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의료약품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이즈 치료제 운동 네. 그리고 한국의 백혈병 치료제 운동 네. 이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어허.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부터 에이즈로 굉장히 좀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던 나라다 보니까 네.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그 당시에 각 그 거대 제약사들이 너무 비싸게 팔았어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2천만 원씩이 들어갔다. 약값으로? 약값으로. 아이고. 2천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감당 못하는 수준이죠. 사실 우리나라 수준에서도 이거 감당 못 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아요. 이게 사실상 죽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네. 이 운동으로까지 번졌었던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백혈병 치료제인 대표적인 케이스 이제 글리백이라는 약이 있는데 예. 이거를 한 알에 한 정당 24,000원에 팔았습니다. 아따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도 4알에서 8알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한 달에 약값만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서민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강력한 어떤 항의가 들어왔었던 거고 각 국가별로 이 재판까지 벌어져가지고 예. 남아공하고 인도 등에서 재판이 열려서 성분을 조금 바꾸는 일종의 이제 그 복제약들. 네. 에이즈 치료제나 백혈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약간 성분을 바꿔서 싼 약을 출시해도 된다라는 게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조금 궁색한 결정 같아요. 어, 제대로 해야지 왜 뭐 성분을 바꿉니까 그래. 그거 이제 조금 이제 특허와 관련된 이제 복잡한 그 재판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인도의 특허와 관련된 법안이 약간 좀 느슨하거든요. 네. 그걸 이용한 생명윤리와 관련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WTO에서도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특허를 정지시키거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한 게 도하 선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제약사들의 이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유예를 하자라는 예.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지적재산권 완화, 네. 내지는 면제, 유예를 강력히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네. 그동안 뭐 이 지적재산권을 유예하는 걸 반대해왔던 서구권 국가들,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마 태도의 변화가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문제는 이게 이제 막 첫 발을 떼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럼 갈 길이 멀다 이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면 세 번째 키워드 바로 공장 때문입니다. 공장 때문에. 그러니까 특허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추가로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백신과 관련된 특허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백신에 들어가게 되는 그 원료 물질, 원료 물질.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어떤 원료 물질들, 예.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첫 번째고, 어허. 그 다음에 그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백신을 실제로 만들어내느냐, 제작 방식에 대한 특허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게 확보가 됐더라도 이걸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하.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백신의 대량 공급이 가능해지는 건데 예.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바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나라들, 그런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나라나 제약사 자체가 예.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허. 이게 자칫 잘못 조합을 하거나 어떤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예. 이게 잘못하면 임상시험을 새로 해야 되는 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특허를 무력화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결국 뭐냐? 기존에 이미 백신을 생산하고 있던 공장이 그냥 이 생산 양 자체를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이 있고요. 어허. 한국의 안동 공장 혹은 예. 인도의 푸네 공장 이런 데가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승인이 다 난 상태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다 알고 있죠. 그럼 특허를 무력화시켜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게 되느냐. 예. 이 공장에 라인을 증설을 해가지고 어허.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예. 그러니까 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원 저작권자들하고 처음에 계약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네. 다만 근데 여전히 현재 상태에서도 이 제약사들의 공장이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꽉 채워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갑자기 공장 라인을 증설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특허 풀어주면 뭐하냐? 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냐?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물량 그리고 예. 한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지금은 계약에 따라서 일단 유럽으로 보내거나 미국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하고 예. 특허가 무력화됐으니까 그냥 국내에서 우리가 팔겠다. 아하.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인도에 우선 공급하겠다. 예.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미국이 돌연 특허 포기에 대해 가지고 그 찬성하고 나선 이유가 인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인도가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또 바이든 대통령이 표방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게 전 세계가 동시에 획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급한 불을 끄자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예. 결국은 제약사들이 이걸 다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로 정한 게 people not profit. 그러니까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에이즈 치료제 운동 때 그 구호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어서 먼저다라는 많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백신을 판매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뉴욕타임즈가 엊그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화이자가 올해 1분기 동안에만 이미 4조 원 정도의 백신 매출을 올렸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을 1조 원 정도를 거둬들였다라고 네. 하니까 이미 투입한 자기네 연구 개발비는 회수하고도 남는 정도의 숫자거든요. 앞으로 더 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이자가 올해 백신으로만 3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에서 했던 것처럼 백신의 개발과 관련된 이윤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든 최소한 이번에 특허 포기 조치에 대해서 협조를 하든 이런 식의 움직임이 그리고 생명을 구하려는 이런 구호가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적재산권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인류 공공재 백신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 얘기죠. 헬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